하시가와 분조도 선조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를 향한 야나기타의 비판에 관해서는 평가하지만 야나기타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않는다. 나아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선조신앙은 종교의 미개 단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미개 단계. 선조신앙. 야나기타는 궁중의 제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쓴다. 궁중의 마츠리. 마츠리는 마을의 마츠리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중간인 신사의 마츠리는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의식이 있어서 다르지만 궁중의 마츠리와 마을마다의 작은 신사들에서 지내는 마츠리는 비슷합니다. 그것으로서 일본은 비로소 진정으로 가족의 연장이 국가가 된다는 말. 가족의 연장이 국가가 된다는 마음가짐을 무엇보다 선명히 하게 됩니다. 민간의 새해맞이 맞들이나 수학감사의 맞들이 같은 자연의 맞들이를 공중과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음을 민간 사람들이 알게 될 기회는 얼마간 있을지라도 그것을 천자님이 깨닫게 된 시대가 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학문을 하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민속학. 또한 야나기타는 상궁고에서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시족신 이세신궁이 시족신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요컨대 천황은 상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군 만민의 천황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이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군 만민의 천황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이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황이 상민과 같다는 것은 천황을 국가 권력과 결속시키는 천황이 상민.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면서 또한 국가 신토에 대한 비판이었다. 천황이 상민과 같다.
천황이 상민과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단 야나기타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시족신을 믿는 것에 근거해 있다. 시족신을 믿는다. 야나기타는 국가 권력과 결속된 천황제를 배척하지만 천황제를 부정하진 않는다. 그것은 국가 신토를 배척하지만 시족신이나 신사를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 시족신이나 신사는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는 시족신을 믿기 때문에야말로 국가 신토를 부정하는 것이다. 시족신을 믿기 때문에야말로 이 표현이 어색한데 때문에야말로 젊은이를 외지에 보내 죽게 만든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 이야기에서 야나기타가 주장했던 것은 전후에 그 책이 출판됐을 때 애독자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선조 이야기. 그 책의 서문에서 야나기타는 다음과 같은 포부를 말한다. 이번에야말로 충분하게 확실한 또다시 반동의 희생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민족의 자연과 가장 잘 조화된 새로운 사회 조직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선조 이야기는 기껏해야 반동의 희생이 되어버리고만 결과를 가져왔을 따름이다. 반동의 희생. 오키나와로 향한 이유. 그것 말고도 야나기타가 전후에 맛본 좌절이 있다. 좌절. 그것은 오키나와와 관계된 것이다. 흔히들 노년의 야나기타의 과제가 일본 민족의 태생과 벼농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간주한다. 일본 민족의 태생과 벼농사의 기원. 그것이 그가 오키나와로 향한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나기타가 오키나와로 향했던 것은 그러한 목적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일본 민족의 태생과 벼농사를 질문하는 것이 그의 필생의 목적이 될 리도 없었다. 태생과 벼농사 질문이 필생의 목적. 무라이 오사무는 야나기타가 오키나와로 향했던 것을 예전에 그가 관료로서 한일 병합에 있어서의 법제 및 정책에 관여했던 사실을 지워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관료로서. 근데 진짜 한일 병합에 관여된 거야? 그러나 야나기타가 1921년에 오키나와로 건너갔을 때 한일 병합의 문제 혹은 산인이나 선주민의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남도에서 발견하고자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야나기타는 오키나와로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연맹의 신탁 위임 통치위원이 되어 제네바로 향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이 이게 됐어. 그것은 항일 병합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상세히. 또 전전부터 야나기타가 오키나와를 중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야나기타가 오키나와 그것은 도호쿠 지방을 중시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도호쿠 지방 중시.
도코 지방은 왜 중시한 거야? 그의 민속학 사학에서는 민간 전승이 남북 혹은 동서양단에서 일치한다는 점이 기묘했기 때문인 것이다. 오키나와는 메이지 일본 국가가 류쿠 왕국을 점령 해체, 류쿠 처분, 해체함으로써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다. 류쿠 왕국, 오키나와. 그렇죠. 오키나와는 류쿠 왕국이지. 류쿠 처분은 식민 지배이고 조선이나 대만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 야나기타는 일조 동조론과 같은 종류에는 반대했으나 내선일치로 말하는 겁니다. 1930년대에 진척된 조선인이나 대만인의 황민화에도 반대했다. 그런데 류쿠에 관해서는 달랐다. 왜 달랐지? 다름 아닌 동조론을 취했던 것이다. 왜? 그러나 야나기타가 1921년 오키나와 나하에서의 강연을 통해 말했던 것에는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오키나와의 섬들이 일본의 중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 섬들 안에서 또 본섬과 미야요시, 야에야마 그 이외의 주변 섬들 사이에 마찬가지의 계층적 차별, 나아가 수탈 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함의한다. 첫째, 일본이 오키나와를 식민지로서 차별하면서 수탈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라며 오키나와인들은 독립화의 국가를 형성해도 좋다는 것이다. 둘째, 오키나와가 국가로서 독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이전에 류쿠 왕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을 갖는 한에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실제로 있는 섬들 간의 계층이나 수탈 관계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21년 오키나와에서 제네바로 가기 전까지 야나기타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외부로부터의 시점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전의 야나기타는 해남소기를 출간했을 뿐으로 그 이상 오키나와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가 오키나와에 관해 잇따라 논하기 시작한 것은 뭐야 이거? 논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0년대이다. 이는 후쿠다 아지오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후 오키나와가 놓여있던 상태의 관계가 있다고. 감이 안 와.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전 이후 미국에 점령되어 본토와는 분절됨으로써 미국에 점령됐구나. 다른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상태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조인된 데일 강화조약, 다음에 4월 28일 발효된 데일 강화조약에 의해 고정되었다. 그것에 관한 일본 본토의 비판이나 반대 혹은 반성이 반드시 강했던 것은 아니다. 바다 위의 길에 이어지는 일련의 저술은 명확히 그런 일본 본토의 인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반성을 촉구하는 거죠. 야나기타는 일본에게 오키나와란 불가결한 일부라는 것을 아득한 옛날 일본인의 선조가 일본 열도를 건너왔던 경로, 오키나와는 불가결한 일부, 경로를 논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그는 민속학을 경세제민의 학문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50년대에는 바다 위의 길로서 표출되었던 것이다.
후쿠다 아지요. 야나기타 군이었죠. 바다 위의 길에서 중국 남부의 변홍장민이 오키나와로 건너오고 나아가 바다 위의 길을 통해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인이 일본에 속하는가 아닌가는 동일한 할아버지를 두었는가 아닌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일본인과 평등하게 취급되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서도 다른 국가를 형성했던 민족은 적지 않다. 게다가 오키나와인은 애초부터 류쿠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혹여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잘라낼 수 없는 일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오키나와만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동일한 일본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독립을 구해 마땅할 것이다. 야나기타가 1952년 이후에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야나기타가 죽은 뒤인 1972년에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실현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차별을 안 하게 됐나? 반환받고 본토의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로 집중시키는 일이었을 뿐이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오키나와인을 평등하게 대했던 게 아니다.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야나기타는 분개하였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야나기타의 남도로는 다름 아닌 그의 패배를 각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거 좀 야나기타에 대한 얘기가 필이 강하게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농민 상민의 소멸. 요시모토 다카키의 야니기타. 앞서 서술했듯이 전후에는 야나기타 군요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농지개혁이 행해졌다. 게다가 1955년 이후 농촌은 보수파가 합동하여 이뤄진 자유민주당의 금성탕지가 되었다. 이른바 1955년 체제가 그것이다. 1955년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농촌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었다. 야나기타가 전제하고 있던 대상이 소멸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야나기타가 사망했을 무렵에는 이미 그때까지 일본의 지식인들이 전제하던 틀이 붕괴되고 있었다. 지식인들이 전제하던 틀이 뭐지? 그중 하나가 지식인과 대중이라는 프로블러매틱한 문제적인 사안이었다. 지식인과 대중. 야나기타는 지식인들에게 무시되어 왔던 대중문화를 거론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대중문화를 거론한 것. 야나기타는 지식인들에게 무시되어 왔던 대중문화를 왜 거론하지? 그러나 경제 성장에 의해 지식인과 대중, 도시와 농촌의 절대적 차이는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올랐다. 대학생은 그때까지 지식인 후보로 간주되었고 그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양적으로 늘어난과 동시에 그들의 모습이 변화해버렸다. 지식인의 문화가 사라진과 동시에 그때까지의 대중문화도 모습이 변했다. 그때까지의 대중문화. 이는 말하자면 서브컬처라고 불러야 할 것이 되었다. 그리고 야나기타는 이제 서브컬처를 중시했던 서구적 존재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야나기타의 작업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농정과 분절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아가 민속학이라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학의 다름 아니었다. 민속학이 사학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적 하부 구조와 밀접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5년 이후부터 야나기타의 작업은 그런 밀접성을 환원시켜버린 민속학 내지 문학으로 읽히게 된다.
야나기타를 읽는 그런 태도를 대표했던 것이 요시모토 다카키의 공동 환상론이다. 본디 전후에 마르크스주의자는 파시즘에 패배당한 이르의 반성으로부터 관념적 상부구조를 중시하게 됩니다. 파시즘에 패배당한 이를 반성으로부터 이래 관념적 상부. 또 그 얘기인가? 상부구조의 자율성 얘기하는 건가? 여기에 야나기타가 정했다.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나치즘에 패한 경험으로부터 프로이트를 도입했다. 전후 일본에서도 천황제 파시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학이나 사회학이 도움됐다. 그것은 마루야마 마사오로 대표된다. 요시모토 다카키의 공동 환상론은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거지. 공동 환상론은 그것들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가 말하는 환상 영역이란 관념적 상부구조다. 요시모토와 같은 관점은 경제 성장을 맞아 그런 경제적 하부구조의 중압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두었다. 경제 성장을 맞아 경제적 하부구조의 중압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초래. 요시모토는 가족, 공동체, 국가에 이르는 환상 영역을 고찰하는데 야나기타의 도노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도노 이야기. 60년대 야나기타 쿠니오가 신좌익 사이에서 유명하게 됐던 것은 그 때문이다. 신좌익 사이에서. 환상 영역. 그러나 도노 이야기는 요시모토가 행하고자 했던 인류 사학적인 고찰의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예컨대 근친상간의 금지를 포함한 인류 사회의 먼 과거에 대한 논의에 도노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노, 현재 이와테현 도노시. 도노의 민간 전승은 그런 태고의 것이 아니다. 야나기타 스스로도 민속학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과거란 기껏해야 14, 15세기까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 선사적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근세 이후의 가족 체험을 먼 옛날로 투사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공동 환상론의 덕분에 야나기타 쿠니오가 널리 읽히게 됐지만 그것은 또한 야나기타를 보는 그때까지의 관점을 강화시켰던 것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민속학자들은 야나기타가 초기에 산인을 실제로 취급했었지만 이후에는 심적인 대상으로 보게 됐다고 생각해왔다. 도노 이야기에 드러나는 세계를 농민이나 사냥꾼들의 공동 환상으로 간주하는 요시모토 다카키의 책은 그러한 관점을 강화시켰다. 야나기타에게 산인은 언제까지나 실제였다. 도노 이야기를 썼을 무렵 그는 역사적으로 선주민이 존재하고 그 후예가 지금도 산지에 산다고 생각했다. 선주민이 존재하고 그 후예가 지금도 산지에 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산인이 실제한다는 썰을 포기한 일이 없었다.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게 되었을 따름이다. 예컨대 그는 사실이 어떤지를 확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식으로 말하게 됐던 것이다. 도노 이야기의 단계에서도 이미 그러했다 때문에 거기서는 산이나 요괴가 마을 사람들의 환상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야나기타가 실제로서의 산인을 부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까지 35쪽. 아, 이거 좀 어렵네.